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3월 16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거든요. 특히 오전장에는 어제 상승폭을 다 반납했고 장중한 때는 마이너스 1.4%까지 또 한 번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만회를 했고 결국은 어제하고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장중한 때 마이너스 1.8%까지도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다면 마찬가지로 다행히도 많이 회복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이 1, 2% 내외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다면 포스코케미칼이 처음으로 코스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고 오늘 11%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오늘 리튬 인산철, LFP 양극재 산업에 진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게 투심을 상당히 자극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LNF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이 강한 상승이 나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코스닥 상위 종목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가 있었지만 규모 자체도 크지 않았었고 별다른 큰 변동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도 관망을 했었던 하루라고 생각이 되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는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면 오늘은 또 그 물량 그대로 순매도로 잡히면서 여전히 수급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만 거의 5천억가량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올라왔던 포스코케미칼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아울러서 LNF를 보면 이 종목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일주일 동안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케미칼, SM, 삼성전자, LG생활건강,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이어서 기관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LNF, LG, LG화학 주로 2차원지 관련주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조금은 흔들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S&P 500이 0.7%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은 그래도 보합으로 마무리되었네요. 반대로 다우지수는 0.87%의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다 위에 꼬리를 달고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개장과 동시에는 좋지 못한 흐름이었었다면 장 막판에는 조금은 돌려 세우면서 이렇게 위에 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볼 때는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번에 나스닥을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은 금융권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 했었지만 여전히 단기적인 추세는 하락세라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매매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재료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확실한 것은 추세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추세를 돌릴 수 있는지 이렇게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가지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1% 급락이 나오고 있고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보다 빠르게 달렸던 만큼 그 하락도 보다 강한 것 같고요. 또 대만을 보면 마찬가지로 1%, 중국도 0.5%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은행권 파산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을 짓눌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은행이었던 CS, 크레딧 스위스라고 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상 대표적인 공매도 세력으로서 상위권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 기업이 전날에 주가가 30%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CS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상당히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뱅크 은행을 따라서 이게 다시 금융권에 어떤 충격을 주지 않을까 라는 걱정들이 시장을 눌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상위 타이틀을 보면 사우디 국립은행에서 더 이상 추가 재정 지원이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었고
그게 CS 기업이 더욱더 재정이 악화되지 않을까, 나아가서 다시 파산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내비쳐졌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래도 장 막판에 조금은 끌어올렸지만 유럽은 3% 안팎으로 또 폭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인식들, 그게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던 만큼 다음 주 FMC라든지 또 조금 전 말씀드렸던 나스닥의 추세까지 그런 흐름들을 조금 눈으로 확인한 뒤에 새로운 투자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CS의 재정 위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슈는 아니에요. 작년부터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었고 지난해 11월에 사우디 국립은행에서 자금의 수요를 받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분이 9.9%까지 크게 올라서게 되었고 최대 주주가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추가 재정 지원이 없다. 이걸 정말로 고지고대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법 규정상 10%의 지분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국립은행의 지분이 9.9%인 만큼 당연히 추가 재정 지원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에서 시장을 누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SVB 사태를 통해서 일단은 금융권의 위기가 온다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다시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 상존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점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FMCA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준이 했던 말을 봤을 때는 0.5% 올리는 게 맞겠지만 또 지금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0.25% 내지는 동결까지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동결이라든지 0.25%를 올렸을 때는 연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0.5%를 올리기에는 시장에 굉장한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지금 연준은 아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음 주 FMC까지는 최근의 변동성들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오늘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0.22%에서 현재 14.99%까지 285만 주를 늘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정말 강세를 보여주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장외 매수를 했었는데 주당 34,400원에 삼성전자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레인보틱스의 가격을 보시면 10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20%가 넘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아마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삼성전자가 얼마에 매수했는지 그런 관점보다도 지금 지분이 15%까지 크게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측에서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에 레인보틱스의 지분율이 59.94%까지 이렇게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M&A를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완전히 삼성전자 품을 안길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때문에 매수가 계속 집중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와 비슷한 사례로서 이거는 지금 기업명이 확실하게 공시가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며칠 전에 현대차에서도 감속기 부분의 한 기업에 대해서 지분 매입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그게 대표적으로 SPG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 며칠 동안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확실히 최근의 트렌드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 그런 것들을 이런 대기업들의 지분 매입을 통해서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한 업종들 매수하지 마시고요. 정말 대기업들이 어떤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한번 꼼꼼히 따져보세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고 작년처럼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산업이 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런 산업이 지금은 2차전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2차전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업종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셀 기업 그리고 다양한 소재 기업들까지 시장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LG그룹에서도 향후 5년간 미래차라든지 AI, 미래 성장 분야에 5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배터리하고 전기차 부품과 소재, 그리고 미래 자동차라든지 차세대 디스플레이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가진 기술 분야의 44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업종 선택을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에서 감속기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겠다는 공시가 있었고, 또 삼성전자에서도 레인보우틱스를 추가적으로 매입함에 따라서 앞으로의 산업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번 1분기에 4조 원대 적자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대신증권에서 한 전망인데, 이번에 1분기 영업 손실이 4조 2천억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였거든요. 물론 많은 기업들이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FN가이드는 2조 8천억, 키움증권은 3조 2천억, 또 이베스트에서는 3조 4천억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조 원대는 또 처음 나온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쯤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역대급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라는 것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규모가 줄어드는 산업인지 아니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걸 고려해 봤을 때는 최근에 챗 GPT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 산업까지 다양한 산업들로 확대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굉장히 적자에서 허덕일 수 있어도 결국 방향성은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은 두려워서 도망칠 구간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으로서 타이밍을 재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 패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겨울이 지나고 지금처럼 다시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겠죠? 하지만 반드시 겨울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겨울 패딩을 언제 사는 것이 가장 저렴할지 당연히 여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구간에서는 겨울 패딩이 가장 판매량이 적고 가격도 저렴한 시점인 만큼 경기도 날씨만큼 사이클이 있고, 그 사이클을 이해해 봤을 때는 지금을 저점 매수 관점으로서 타이밍을 재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 여전히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불안정한 것 같아요. 빨리 이런 흐름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다시 맑은 시장이 찾아오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